저는 신경과학 과장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는 두통과 어지럼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그 환자 사례를 위주로 좀 보려고 해요.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면 좀 지루하실 수 있어서 환자분들 사례로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는 이런 질환들을 다루는 과예요. 뇌졸중, 두통, 현운, 간질, 치매, 파킨슨, 말초신경 질환, 우리 몸의 신경계를 두루 보는 과인데 오늘의 주제는 두통과 어지럼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은 매우 흔합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 같이 자주 옵니다. 실제로 어지럼 질환인데 환자가 두통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어지럽냐고 물어보면 안 어지럽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어지럼이기도 하고요. 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극적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통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통은 이렇게 원발 두통이랑 2차성 두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발 두통은 우리 흔히 아는 이제 만성적인 두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이런 두통들이고요. 뇌에 실제로 병소가 없는데 생기는 두통이고요. 2차성 두통이 심각한 두통이 많죠. 뇌출혈, 뇌종양, 혈관 찢어지는 거, 혈관의 염증, 뇌의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성 두통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단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게 먼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환자가 크게 나빠지거나 잘못되지는 않는 병인지 아니면 잘못 놔두면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인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신경과 의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포인트만 좀 알아두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심각한 두통일 수 있으니까 빨리 신경과 의사를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같이 전신등만 중반 증상이 있을 때,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럴 때, 또 종양이나 면역저하 환자에서 발생한 두통, 또 신경학적 증상 분반, 한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의식이 처지거나 이럴 때는 사실 당연히 응급실로 오시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있거나 50세 이후에 새로 갑자기 발생한 두통,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이 매일 지속될 때 이런 두통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2차성 두통을 감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성 두통 중에 제일 흔한 편두통이랑 긴장성 두통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국내 신문사에서 나오는 그냥 그림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골라봤어요. 그래서 편두통은 일단 병원을 방문하게 하는 어린이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모든 두통 중에 10% 정도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증상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다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두 개만 해당할 수도 있는데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 특징이고 두통과 함께 멀미나 어지럼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통이 오면은 빛과 소리에 민감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신경학적 조짐, 두통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가 이제 두통이 확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제일 흔한 두통이에요. 그래서 전체 두통 중에 30에서 50% 가장 흔하고요.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상생활은 보통 가능한데 이제 좀 계속 거슬리게 머리가 좀 무겁다거나 양쪽 머리가 좀 띠를 두르듯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세요. 머리나 목이 어깨가 뻐근하면서 무거운 느낌, 단단한 밴드가 머리를 둘러싸고 조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 특징이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모두 한쪽이나 양쪽에서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한쪽만 아픈 걸 생각하시는데 양쪽 다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통의 방향으로 사실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이제 진단 기준이 이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보시면은 30분에서 7일간 그러니까 되게 스펙트럼이 넓고 웬만한 두통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또 양측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압박감, 조이는 느낌, 비박동 양상으로 오고 경도 또는 중등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악화되지 않는다. 또 구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토하면 보통 편두통이거든요. 구토하거나 메스껍다 하면 보통 편두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의 치료는 이제 보통 심하지 않아서 간단한 이제 진통제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일 이상 발생하는 만성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예방 치료라는 걸 하는데 흔히 이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계열의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편두통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제 두통 중에 병원에 오게 하는 원인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통 시간이 보통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안 드셨을 때. 그리고 한쪽이 아픈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양쪽 다 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박동성으로 이제 욱신, 쑤시듯이 박동하듯이 아픈 경우가 많고요. 이제 중등도 이상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다고 환자분이 오는데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공부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편두통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많이 아파야 되니까. 또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프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구역감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해서 심하게 아프면은 이제 어두운데 불 끄고 혼자 가만히 조용한 데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 많이 있고 시끄럽거리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특수한 두통으로 조짐 편두통도 있습니다. 조짐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야 한쪽이 뿌옇게 되거나 뭐 아지랑이가 보이거나 뭐 이상한 감각, 자기만 아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명한 두통 학자가 얘기한 건데 세상에 10만 명의 두통 환자가 있다면 10만 가지 두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사실 편두통인 경우가 또 많아요.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되더라고요. 편두통이 아닌 것 같은데 편두통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되는 분도 많습니다. 복잡한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막 신경에 이런 두통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 신호들이 전파가 되다가 3차 신경 말단에서 이렇게 신경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혈관을 확장을 시킨대요. 그러면서 두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요새 치료의 트렌드가 이 신경 펩타이드 분비를 뭔가 조절하고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치료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치료로는 급성기에 이제 엄청 아프고 토하면서 환자가 응급실로 오거나 외래로 오시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진통제나 여러 가지 진통제, 또 토하지 말라고 진토제도 써야 되고요. 심한 증상을 가라앉히는 목적이고 편두통의 제일 특수한 약 중에 하나가 트립탄이라는 약이에요. 편두통에만 듣는 약인데 진통제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기전의 한가운데 여기 신경 펩타이드 분비 요 과정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에 이거는 이제 심하게 아플 때 먹으면 효과가 없고 두통이 이제 오기 전에 전조 증상 있는 분들은 전조 증상 느꼈을 때 먹거나 가벼운 두통을 시작하는 분들은 가벼울 때 딱 먹어주면은 두통이 싹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에만 잘 듣고 이 약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편두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예방 치료입니다. 이제 편두통이 어쩌다 한 번 오면은 저렇게 그냥 약물 치료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4번 이상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아프면 사실 일상생활에 장애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예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통의 빈도나 정도를 줄여주는 치료인데요.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주로는 그래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베타차단제, 칼슘 토모차단제 이런 약들을 쓰고요. 장점은 먹기 편하고 값싼데 단점은 이제 여러 약물에 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톡스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통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분들한테는 이 치료를 하는데요. 미국 FDA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만성 편두통 치료제고 비용은 이게 급여가 안 돼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인데 약효가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맞게 됩니다. 효과가 뛰어나고요. 제 경험상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효과가. 맞고 오면 바로 두통 다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좀 되게 이상해요. 그죠? 보톡스라는 게 보통은 미용 목적으로 하는 치료잖아요. 근육 좀 작게 만들고 턱 갸름하게 만들고 하는 약인데 이게 신기하게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표시된 이 하얀색 점에다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느다란 바늘로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1군데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예, 시술 자체는 간단합니다. 드물게 이제 눈썹 모양이 좀 변형된다 해서 사무라이 눈썹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보톡스 줄 때 보통 후두신경 차단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두통이나 후두신경통 모두에 효과적인 약인데 이거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고요. 같이 보통 세트로 합니다. 그리고 CGRP 표적 치료제라는 이제 배에다가 인슐린처럼 맞는 주사가 있어요. 이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안 됐는데 엠겔로티나 아조비라는 약들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배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인슐린처럼. 보톡스만큼 효과는 뛰어나고요. 투약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단점은 이제 비용이 비쌉니다. 월 평균 4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 두통의 그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꾸 두통이 있는데 편두통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이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있는 경우, 되는 경우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맨날 아프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두통 케이스예요. 얼마 전에 왔던 어린 학생인데 10대 초반의 여자가 이제 6개월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울렁거린대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달에 10번 이상 아프고 특정 이제 감각을 느낀대요. 특정을 본인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감각을 느끼다가 1시간 내로 두통이 시작되고 막 양쪽 관자놀이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소아과 여러 군데를 갔는데 진단과 치료를 못 받았다 해서 오셨고요. 진단은 쉬웠어요. 이제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 가능성이 높고 또 한 달에 10번 이상이니까 만성 편두통 진단됐고요. 이제 이런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은 급여로 MRI 찍을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놨고요. 뇌 MRI 찍었더니 병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두통에 대해서
예방약을 먼저 썼습니다. 어린 학생이라서 저용량으로 항우울제랑 항경련제를 썼고, 또 편두통 이제 조짐 느낄 때 먹으라고 나라트립탄이라는 이게 트립탄, 아까 말했던 그 약을 드렸는데, 예방약 드시면서 두통 빈도가 한 90% 이상 줄었다고 하고, 조짐이 발생했을 때 나그란 빨리 먹었을 때 심한 두통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아프던 사람이 한 번도 안 아파서 왔고, 그래서 편두통 확진이 됐고 예방치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50대 여성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미 편두통 진단받고 예방약도 꾸준히 복용 중인데 한 달에 10번 이상 편두통 발작이 있어서 왔습니다. 약을 이미 먹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 편두통은 거의 확실했어요. 증상이 다 일치를 해서. 그래서 충분한 약물 치료에도 두통이 지속되는 분이라서 다른 방법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보톡스랑 후두신경 차단술을 같이 해드렸고요. 이렇게 주사 놨고 시술 후에 두통 빈도와 강도가 한 80% 이상씩 감소했다라고 오셨고요. 서너 달 있다가 이제 또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CGRP 주사도 맞고 싶다 하셔서 엠겔러티라는 이 주사를 배에다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셔서 맞고 있고 두통도 상당히 호전돼서 지금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건 이제 그 후두신경 차단술 하는 사진이고요. 3차 신경통은 간단하게 볼게요. 한쪽 얼굴만 엄청 아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아파 죽으려고 하고 막 약간만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징은 한쪽 얼굴만 아픈 겁니다. 한쪽 얼굴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약물 치료가 기본이에요. 항경련제라는 카바마제핀이라는 항경련제를 주로 쓰고요. 약물 치료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30대 남성이 3주 전부터 우측 앞면이 심하게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우측 턱이랑 잇몸이 너무 아프대요.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찌릿하고 양치질 할 때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다른 곳은 안 아프대요. 정확히 우측 턱만 아프대. 치과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대요. 이렇게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잇몸이 같이 아픈 경우가 많아서 치과 갔다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단은 우측 3차 신경통으로 됐고 2차성 3차 신경통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3차 신경 주변에 어떤 뇌종양이나 이런 게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서 검사했을 때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고 약 쓰자마자 거의 바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 후에 증상 완치돼서 약은 일단은 한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턱만 아픈 게 특징이에요. 3차 신경 분지가 이렇게 있어서 얼굴 전체를 3차 신경이 담당을 하거든요. 얼굴 어디든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후두신경통도 많은데요. 이게 뒤통수랑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요 자리가 아픈 게 특징입니다. 딴 데로 안 가고. 그래서 수초에서 수분까지 돌발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후두신경 차단술, 아까 말했던 그 주사, 편두통에 썼던 그 주사가 여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2차성 두통은 이렇게 뇌종양, 혈관 박리, 뭐 이런 희귀한 질환들도 있고 무비동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케이스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환자 두통 증례의 첫 번째는 70대 여성인데요. 내원 당일부터 이제 외래로 오셨는데 새벽부터 엄청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대요. 오른쪽만 아팠대요. 2, 3일부터 한 번씩 아프긴 했는데 이 정도로 아픈 적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약간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좀 아프대요. 신경학자 진찰했을 때 뭐 팔다리 힘 빠지거나 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과 편측에 국한된 점은 2차성 두통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포인트여서 MRI랑 MRA를 바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뇌종양이 확인된 분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두엽이고 우리 이제 뇌는 사진은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두엽에 4cm 정도 되는 종양이 있었고요. 상급병원 신경내과 뇌종양 파트 의뢰해서 이제 아마 수술적으로 치료 상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남성분인데 5일 전부터 막 뒷골이 땡긴다고 왔어요. 우측에 좀 더 치우치긴 했지만 거의 가운데 쪽에 그냥 뒷골이 땡긴다고 오셨어요. 이런 증상 사실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진찰했을 때도 특이 소견 없고 환자분도 뭐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뭐 검사도 별로 안 받고 싶다 해서 약물만 먼저 드렸는데 약 먹고 푹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일주일 다시 오셔서 이전에는 두통이 없는데 갑자기 발생한 두통이기도 하고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2차성 두통 감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뇌 MRI를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혈관이 딱 이상하죠. 이렇게 생긴 혈관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아예 안 보여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 하얗게 뭔가 혈관 안에 피가 찬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혈관벽 MRI는 걸 따로 찍었습니다. 이게 베스롤 MRI 해서 혈관만 자세하게 단층으로 찍는 MRI고 이게 이제 스펙이 좋은 3.0 테슬라 이상의 MRI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3.0 이상 테슬라여가지고 찍을 수가 있고 검사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여기 동그란 거 안에 짝대기가 하나 있죠. 이게 혈관 벽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찢어지면 이렇게 혈관 벽 안에 피가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찢어졌다 하면은 바깥으로 터지는 거를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안쪽으로 이게 피가 차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을 하면 이렇게 이중내강 사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측 척추동맥 박리가 확진이 됐고 뇌경색은 없었어요, 이분이. 근데 뇌경색 예방을 반드시 해야 돼서 항혈소판제 드시면서 이제 몇 달 후에 이 혈관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지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0대 여성 세 번째 환자인데 2주 전부터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그러고 원래 괜찮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좀 했는데 무리해서 뛰었는데 두통이 그때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2, 3분간 막 깨질 듯이 아프다가 좋아지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언제 머리가 나쁠지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깨질 듯한 두통에 대해서 반드시 2차성 두통 감별 필요하고요. 그래서 MRI를 실시를 했고 이게 보면 일반인분들은 잘 모를 텐데 혈관이 일자로 똑바로 뻗어 있어야 되는데 볼록볼록해요. 이렇게 염주알 마냥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좀 희귀한 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찌글찌글하게 수축되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진통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관 확장제를 써줘야 돼요. 혈관을 벌려주는 확장제를 썼고 90% 증상이 호전됐고 한 달 후에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 동맥경화나 어떤 그런 협착에 의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MRI 찍어서 호전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있다 찍었을 때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혈관이. 그러니까 동맥경화는 절대 아니죠. 이게 쪼그라들었던 게 펴진 거니까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었고 보통 재발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이제 더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증례인데 두통. 30대 남성분이 이전에 두통 없었는데 2달 전부터 오른쪽 눈이 그렇게 아프대요. 한 달 전부터 더 많이 아프대. 기침도 요새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진찰을 해보니까 오른쪽 이마 눌렀을 때 너무 아파요. 여기 원래 이렇게 누르면 아플 이유가 없는데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비동염을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요. 2차성 두통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MRI 찍었고 이렇게 여기 오른쪽 이마입니다. 오른쪽 이마에 농이 꽉 차 있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이마의 부비동염과 왼쪽 상악동의 부비동염 같이 진단됐고요. 이비인후과 문성준 과장님께 의뢰드려서 항생제 치료하고 다 좋아지셨어요. 결론은 이렇게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 꼼꼼한 병력 청취랑 신경학적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그리고 진찰 결과 이제 2차성 두통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면은 반드시 뇌영상 검사, CT나 MRI를 찍어서 나쁜 게 없는지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되고요. 원발 두통 중에 이제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은 뚜렷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통 여기까지고 어지럼 바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어지럼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럼이 제일 흔합니다. 막 빙빙빙 돌면서 메스껍고 토하고. 주로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발생을 하는데 뇌 병변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이제 이석증이고요. 그 다음으로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뇌경색, 뇌혈관의 협착, 약물 부작용 등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빙빙 돈다고 환자들이 얘기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막 그냥 약하게 오면은 그냥 어지럽다고 해요. 별로 메스껍지도 않고 빙빙 돌지도 않아요. 이러는데 검사해 보면은 이런 현운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럼이 써 있는데 이게 증상만으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운 위주로 볼 겁니다. 현운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이석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길어요. 양성, 돌발성, 최이성, 현운.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기니까 이제 이석증이라 귀 이자에다 돌석자 써가지고 귀 안에 돌이 문제가 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진단명에 사실 이 병의 특징이 다 들어있어요. 양성이라고 하면 이제 악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놔둬도 나빠지진 않아요.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좋아지는 병이고요. 돌발성, 체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체이를 바꿀 때마다 돌발적으로 현운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막 핑핑 돌면서 토하고 어지럽고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왜 생기냐 하면은 요런 귀가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달팽이관이랑 세반고리관 이렇게 있거든요. 파란색. 요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반고리관이. 그래서 여기 전정기관이 여기 있고 여기에 반고리관에서 이게 반쪽짜리 고리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반고리관인데 요 안에 이제 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부스러기가 나이 드시고 하면은 운 나쁘면 이제 그게 부스러기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가서 돌이 여기에 달랑달랑해요. 돌이 그 안에서 고리 안에서 달랑달랑 하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어지러움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고리가 3개니까 당연히 돌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다른 눈 그 패턴을 나타내요. 그 증상을. 그래서 그 눈이 튀거든요. 어지러울 때 검사를 해보면 눈이 탁탁탁탁 튑니다. 안진이라고 해요. 안진. 그 안진을 이제 확인하고 안진의 패턴을 분석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 흔히 들어가는 자리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 자리예요. 후반고리관, 뒤에 들어있는 반고리관이랑 수평 반고리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반고리관이 있거든요. 반고리관, 옆에 반고리관에도 관 안에서 달랑달랑 하는 거랑 또 그 안에 딱 붙어있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런 걸 다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걸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단은 말씀드렸듯이 안진을 체크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뚜렷한 패턴의 안진을 확인해야 되고, 치료는 당연히 관 안에 돌이 달랑달랑 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 굴려서 돌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잘 이렇게 몸을 굴려가지고 돌을 쏙 빠지면은 증상 거의 한두 시간 안에 다 좋아지고요. 안 빠지면 이제 몇 주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안진 검사 우리 검사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눈을 녹화를 해요. 그럼 눈이 튀는 거를 기계가 자동으로 잡아줘서요. 훨씬 진단하기가 편합니다. 미세한 안진도 센서가 잡아내고, 또 맨눈으로도 보여요. 사실 안진이 심한 분들은 제가 맨눈으로 진료실에서 봐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제 눈에 이게 우리가 시고정이 되거든요. 눈에 시야에 뭐 물체들이 많이 보이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시각을 고정하거든요. 그러면 안진이 있어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웬만해서는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딱 쓰면 깜깜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잘 튀거든요. 그래서 훨씬 진단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당연히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감이 높지 않고, 이제 회진성 어지러움 진단의 이제 골드 스탠다드, 제일 중요한 검사다. 그러나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랑 더불어 뇌 MRI는 가급적 검사를 권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또 그 어지러움 학자분이 있는데, 아마 분당 서울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뭐 자기가 아무리 대가여도 자기 진찰 결과를 50%밖에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눈 튀면은 그냥 MRI 찍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엄밀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석증 증례 먼저 볼게요. 이제 70대 남성분이 2일 전부터 막 뺑뺑 돌고 어지럽고 토하면서 오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고개 숙이거나 돌리면은 막 어지럽대요. 뭘 잘못 먹고 체한 것 같다고, 소화기내과도 예약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석증 환자분들이 토를 하니까 소화기내과 먼저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안진 검사를 해보니까 눈이 이게 위로 튀는 거 보시나요? 툭툭툭 튀죠. 예. 딱 요 자리,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눕혔을 때 눈이 탁탁탁 튑니다. 다른 자세에서는 전혀 안 튀어요. 특정 체위로. 왜냐면은 만약에 반고리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돌이 달랑달랑 하면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면은 돌이 별로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돌려야지 돌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각도로 머리를 돌려줘야 안진이 유발된다. 그래서 이 진단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방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머리를 처지게 했을 때 상방으로 튀기 때문에 진단이 용이했다. 그래서 이분은 좌측 후방고리관에 돌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됐고요. 애플리 숙이라고 해서 이제 돌 빼는 거를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이렇게 시키거든요, 제가.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면은 돌이 보통 90%는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며칠 전에도 정형외과 환자분이 막 토하고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석증이어서 빼니까 또 바로 하루 만에 좋아졌었고요. 흔해요. 워낙 흔합니다. 뭐 이런 어지러운 환자분들 하루에도 2~3명씩 오시니까 굉장히 흔하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돌이 들어가서 달랑달랑 하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60대 여성분이 두 번째 환자인데 심한 또 빙빙 돌고 어지럽대요. 토하고 응급실에서 실시한 MRI에서 이상 없었어요. 근데 이번 중에도 계속 어지럽대요.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 했고, 이분은 이제 오른쪽으로 고개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눈이 튑는 거예요. 이게 이쪽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환자한테는 눈이 오른쪽으로 툭툭 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 돌렸을 때 왼쪽으로 튀어요. 이 그래프가 이제 뾰족뾰족 이 톱니바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툭툭 튀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오른쪽으로 튀고, 왼쪽으로 돌렸을 때는 왼쪽으로 튀니까 우리가 땅바닥 방향으로 튄다 해서 향지성 안진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평반고리관 안진의 특징입니다. 고개 숙였을 때는 또 오른쪽으로 튀어요. 엄청 심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했을 때 향지성 안진과 우측으로 향한 안진이 있어서 우측 수평반고리관의 관내 결석이다. 그림으로 치면 여기입니다. 수평반고리관. 요 안에서 돌이 달랑달랑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떼굴떼굴 한 바퀴 사람을 바베큐 굽듯이 360도 돌려주면 빠진다 해서 이거는 바베큐 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한번 했을 때 한두 번 했는데 사실 잘 안 빠졌어요. 이분이 계속 안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입원 환자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외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알려줬어요. 혼자 계속 바비큐 굽듯이 계속 돌리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오후에 가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퇴원하셨죠. 엄청 토하던 분이 하루 만에 좋아서 퇴원했다. 진단만 잘 되면은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70대 여성 세 번째 환자분인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구토를 여러 번 했어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검사를 했을 때 눈이 이렇게 튀었습니다. 이분이 두통만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지럽지 않고 두통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어지럼이었어요. 검사해보니까 어지럼, 이석증이었고요. 이게 또 이 검사가 또 좋은 게 눈이 지금 어디로 튀는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너무 빨리 튀니까 따다다다다다 튀면은 이게 천천히 가다가 튀면은 빠른 방향이 안진 방향인데 이 사람처럼 빨리 뛰면은 방향을 몰라요. 그럴 때는 이 그래프가 이게 있어요. 이 그래프 기울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기울기가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느린 성분이랑 빠른 성분이 있어요. 그 방향을 육안으로는 몰라도 기계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진단이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으로 했는데 위로 튀고 왼쪽으로 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튀니까 원지성 안진에서 땅에서 멀어지는 안진이 있고요. 정반대로. 이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 관에서 달랑달랑한 이석이 아니고 여기 팽대부라는 자리에 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 신경과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안 빠져요. 잘 붙어가지고 돌려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치료를 막 좀 빡세게 흔들어요. 되게 강하게 흔듭니다. 막 도리도리 하고 여기다 이제 진동하는 거를 딱 대가지고 막 진동시켜요. 여기다 뼈 뒤에다 귀 뒤에 뼈 있잖아요.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인데 여기를 막 진동시키면은 운 좋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한 번에 돼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일 후에 하나도 안 어지럽다 하고 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전정신경염인데요. 여기 환자분이 오셨어. 네, 환자분이 오셨는데 엄청 어지러워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토하고 이러셨는데 왼쪽으로 막 튀었어요. 이게 이런 원리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헤어드라이기가 양쪽에서 웅 하니까 눈이 가만히 잘 있는데 한쪽이 꺼지면은 눈이 이렇게 쏠리죠. 바람이 없으니까. 쏠리는데 쏠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신경계 이상 때문에 실제로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쏠리다 보면은 뇌에서 이제 너 왜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바로 제자리를 딱 돌리는 거예요. 안지는 원리가 이거거든요. 쏠리다가 가지마, 쏠리다가 가지마 이렇게 하면서 눈이 탁탁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이 신경이 꺼지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눈이 쏠리다가 왼쪽으로 튀는 그 안진이 있었고요. 보행 시에도 명확하게 우측으로 막 쏠리는 게 또 관찰이 됐고, 그래서 MRI는 당연히 찍어야 돼서 MRI 찍었는데 정상이었고요. 안진 검사 이렇습니다. 시종일관 어떤 체위에서도 안진이 튄다. 그러니까 이석증이랑 구분되는 거는 이석증은 특정 방향으로 머리 돌릴 때만 안진이 나오고 어지러운데 전정신경염은 심한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도 똑같은 안진이 계속 튀는 게 특징이라 이 비디오 안진 검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측 전정신경을 확진했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하면서 증상 입원 기간 동안 90% 이상 호전돼서 퇴원하셨고 그렇습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면 바로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중추성 어지러움 몇 가지 케이스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70대 여성분이 한 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다가 좋아졌다가 반복한다 해서 오셨어요. 직분체 의원에서 약을 먹어도 똑같다, 너무 힘들다 해서 오셨고, 이게 이제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석증이 보통은 그런데, 그래서 안진 검사를 했는데 이석증이 아니에요. 안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유발되는 어지럼도 없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찍어 봅시다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그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되는데 기저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아주 좁아져 있어요. 거의 막히려고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척추 기저동맥 부전 증후군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혈관들이 척추뼈, 목뼈를 관통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젖혀도 혈류가 줄어들긴 해도 사실 증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워낙에 혈류가 줄어 있으니까 목뼈를 젖혔을 때 더 혈류가 줄면서 어지럼이 유발됐던 거예요. 이 혈관이 이제 어지럼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병원에 신경과 뇌졸중 파트 의뢰를 했고, 이 기저동맥이라는 데에 스텐트를 아마 넣어야 될 겁니다. 증상이 심해가지고. 또 8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2주 전부터 계속 어지럽대요. 그래서 비디오 안진검에서 머리를 흔드니까 아래로 계속 눈이 튀어요. 보면은 이렇게 눈이 계속 아래로, 위로 쏠리다가 아래로, 위로 쏠리다가 아래로 이렇게 가죠. 이런 하방안진은 반드시 머리를 감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경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반드시 MRI를 봐야 되고, MRI 찍었더니 이런 연수라는 자리에 이게 해면 혈관종이라는 희귀한 어떤 혈관의 기형이 발견이 됐고요. 7mm 정도 크기였고, 신경외과 상급병원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했는데 수술이 여기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 해서 약물 치료를 해라 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약물 치료하고 계시면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거예요. 이제 70대 남자분인데 일주 전부터 계속 어지럽대요. 뭐 반복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신경통약을 복용하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해보니까 주시 유발 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볼 때 오른쪽 눈이 튀고 왼쪽으로 볼 때 왼쪽 눈이 튀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예. 한쪽으로만 튀어야 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눈이 반대로 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중추성 어지럼이나 약물 유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분이고요.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제 당뇨병 때문에 말초신경병이 심해서 신경통 때문에 이제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프레가발린이라고 많이 쓰는 약이에요. 우리 병원 저도 많이 쓰거든요. 신경통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고 리리카라고도 하고 뭐 우리 병원에서 프레발린 이런 거 처방하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아파서 그 대학병원에서 약을 늘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된 거고 이 약의 주요 부작용이라 어지럼이나 주시유발 안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MRI 찍었는데 정상이었고 신경통약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좀 바꿔드렸고 5일 후에 외래 왔더니 다 좋아져서 오셨어요. 주시유발 안진도 더 이상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결론은 어지럼이 있다면은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꼼꼼하게 병력 성취를 해야 되고 신경학적 진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검사 중에서는 비디오 안진 검사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아주 미약한 안진이나 시고정에 의해 보이지 않는 안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말초성 어지럼이 아니면은 가급적 안진이 있으면 어지럼이 있으면 MRI 찍는 거를 권고합니다. 저희가 진단이 잘 되면은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빠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검사 장비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3.0 테슬라 MRI 이게 제일 좋은 스펙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비디오 안진 검사 있고 저희 신경과 2명 근무하고 있고 저희 뭐 오시면 잘 봐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